안녕하십니까. 김준석의 스포츠 인사이트에 오신 여러분 뜨겁게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국에게 당한 0대3 패배, 많은 분들이 그때 이제 중국 축구가 떨어질 곳 없는 바닥을 쳤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진정한 비극은, 진정한 민낯은 바로 지금 숙명의 라이벌 일본과의 경기를 앞둔 중국 대표팀의 라커룸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4-4-2 포메이션을 버리고 5-4-1이라는 극단적인 수비 전술로의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술 변화처럼 보이십니까? 천만에요. 이건 전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포메이션으로 쓴 자백서입니다. 스스로 더 이상 축구를 할 자신이 없다고, 감히 맞서 싸울 용기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끔찍했던 0대7 참사라는 유령이 다시 돌아와 팀의 마지막 남은 야망마저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처절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을까요? 네, 바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당한 0대3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그 경기에서 중국은 비록 결과는 참담했지만 400 시스템으로 최소한의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는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어떻게든 맞서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경기 시작부터 끝나는 휘슬이 울릴 때까지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공격은커녕 수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완벽히 무너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 충격적인 패배가 그들의 모든 계획이 이미 파산했음을 증명하는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 더 두려워하는 숙적 일본을 마주하게 되자 애써 지키려 했던 마지막 자존심마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이 공포, 이 두려움이 단순히 우리에게 적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훨씬 더 끔찍한 트라우마, 지워지지 않는 악몽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공포의 실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냉정한 숫자를 봐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1세기에 들어서 중국은 단 한 번도 일본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무려 17번을 만나 6무 11패, 승리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치욕의 정점은 바로 최근 월드컵 예선에서 찍혔습니다. 일본 원정에서 기록한 믿을 수 없는 스코어 0대7. 그야말로 축구 역사에 남을 대참사였습니다. 홈에서도 1대3으로 패하면서 두 경기 앞선 스코어는 무려 1대10. 이건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네, 바로 이 기억이, 이 끔찍한 숫자들이 지금 중국 축구 전체를 옭아매고 있는 진짜 유령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유령이 그들에게 무엇을 강요했을까요? 바로 야망의 완전한 포기입니다. 한국전에서 썼던 4-4-2 포메이션은 아무리 형편없었어도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맞추려는 최소한의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5-4-1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명백한 항복선언이자 처절한 외침입니다. 우리는 이기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또 다른 참사를 피하기 위해 오직 살아남으러 왔다. 공격이라는 단어는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골문 앞에 그 유명한 2층 버스를 2대3대라도 세워서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는 그런 절박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바로 지금부터가 이 비극의 절정, 클라이맥스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술판을 넘어 선수들의 머릿속, 그들의 정신세계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제 15년이 넘는 경험으로 볼 때 지금 중국팀이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한 부진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포츠 심리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 증상입니다. 그 0대7 패배는 단순한 경기 결과,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마음의 흉터를 남긴 겁니다. 지금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패배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온 세상의 눈앞에서 참혹하게 지는 것, 바로 그 씻을 수 없는 수치심입니다. 자국 언론과 팬들에게 또다시 난도질 당하는 그 끔찍한 시나리오를 피하려는 필사적인 자기방어적인 몸부림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자신감의
완전한 상실입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을 두려워하던 공안증이라는 말이 있었죠. 하지만 이젠 그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보다 일본을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안증이 아니라 일본 노이로제에 가까운 전면적인 정신적 위기입니다. 그들의 멘탈이, 그들의 정신력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특정 상대 한 팀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보다 강한 모든 상대를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팀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심리적 붕괴입니다. 자, 이렇게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팀의 야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결과는 처참합니다. 심리적 붕괴는 곧바로 야망의 붕괴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운 목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또 초라해졌습니다. 중국의 언론 소후닷컴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중국의 1차 목표는 실점을 줄이는 것이며 어떻게든 역습을 통해 승점 1점이라도 따내는 것이 목표다. 여러분, 승점 1점입니다. 그것도 A매치 경험도 거의 없는 선수들로 꾸려진 일본의 3군급 대표팀을 상대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기기만 해도 이기는 것이다라는 전형적인 강팀 앞에 약체가 가지는 심리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저 한 대라도 덜 맞기 위해 가드를 잔뜩 올리는 샌드백의 역할을 지금 그들 스스로가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의 가장 슬프고 가장 비극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모든 자존심과 야망을 내던지고 선택한 그 철벽 수비마저도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발버둥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실패가 예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기사에서도 바로 그 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일본은 3군급 선수단, A매치 경험도 없는 선수들로 팀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을 6대1로 대파했습니다. 그들의 조직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의 중국은 어떻습니까? 감독도 임시감독이고 선수단도 바뀌었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수비 조직력으로 과연 일본의 그 날카로운 공격력을 1분이라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 기사의 마지막 문장처럼 전혀 기대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의 마지막 몸부림은 그저 실패로 끝날 또 하나의 슬픈 드라마가 될 뿐일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5-4-1 포메이션으로의 전환은 한편의 긴 비극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챕터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사실에 대한 처절한 고백입니다. 첫째, 더 이상 맞불을 놓을 능력이 없다는 무력함의 인정. 둘째, 과거의 참사라는 유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과거의 굴복. 그리고 셋째, 스스로를 영원한 약체로 규정했다는 약자의 지위 수락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경쟁의 축구가 아닙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축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 국가의 대표팀이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덜 질 것인가를 고민하며 경기장에 들어선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마주한 위기가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 그들이 추락의 가장 밑바닥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신호인 것입니다. 자, 중국의 이번 전술 변화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현실적인 실리 축구일까요? 아니면 비겁한 축구일까요?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저 김준석의 스포츠 인사이트,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 절대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